제 책상에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대학 입시 제2 외국어 1위,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역전. 100년 서열이 무너진 겁니다. 장관실이 발칵 뒤집혔고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는 3년 새 280% 폭증했죠. 일본 기업들은 한국어 구사자 우대 채용, 도쿄 거리엔 한글이 영어보다 먼저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언어 체제를 뒤흔든 한국어 충격의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문부과학성 국제교육과에서 17년간 외국어 교육 정책을 담당해온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외국어 교육 서열은 확고했습니다. 1순위 영어, 2순위 중국어, 3순위 프랑스어. 이 순서는 1947년 전후 교육개혁 이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문부과학성 학습지도 요령에 명시된 공식 서열이었죠. 전국 고등학교 2847개교 중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채택한 학교는 2017년 기준 1923개교였습니다. 반면 한국어는 247개교에 불과했죠. 저는 이 서열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외국어 교육은 경제 실익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영어는 글로벌 표준어, 중국어는 최대 교역국 언어, 프랑스어는 유엔 공용어. 이 세 언어는 일본 외교통상백서에서 전략 언어로 분류됐죠. 한국어는 전략 언어 목록에조차 없었습니다. 2015년 문부과학성 내부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어는 문화 소비 목적 언어로 공교육 확대 필요성 낮음. 실제로 그랬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어 학습자는 한류 팬덤에 국한됐습니다. 도쿄 시노쿠보 거리의 사설 어학원, 온라인 팬 커뮤니티, K-팝 팬클럽. 체계적 교육이 아니라 취미 활동이었죠. 일본 한국어교육학회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국 한국어 학습자 중 공교육 비중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2%는 사설기관이었죠. 저는 매년 국회 교육위원회에 외국어 정책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2018년 가을, 한 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한류붐이 계속되는데 한국어 교육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저는 준비된 답변을 읽었습니다. 한국어는 특정 문화 소비층의 선택적 학습 언어입니다. 국가 전략 언어로 분류하기엔 경제 실익이 부족합니다. 위원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죠. 그런데 2019년 작은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도 교육청에서 올라온 보고서였습니다. 도쿄 소재 사립고등학교 23개교가 제2외국어 선택 과목에서 중국어 대신 한국어를 추가 개설했다는 내용이었죠. 학생 수요가 급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류 드라마 몇 편이 히트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0년 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일본 대학 입시센터에서 긴급 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치오다구 본부로 향했죠. 회의실에는 입시센터 국장과 데이터 분석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0년 대학 입시 제2외국어 선택 현황입니다. 한국어 선택자가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9년 한국어 선택자 8,340명, 2020년 12,259명. 단일 연도 증가율로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일시적 현상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터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2018년 5,120명, 2019년 8,340명, 2020년 12,259명. 기하급수적 증가입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중국어는 2020년 기준 74,890명이었습니다. 한국어와는 6배 이상 차이였죠. 역전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오사카 교육청 실태조사를 직접 나갔습니다. 오사카부 국립고등학교 교사간담회였죠. 한 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올해 신입생 제2외국어 신청서를 받았는데 한국어 희망자가 중국어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오사카부립 기타노고등학교입니다. 기타노고는 오사카 최상위권 공립고였습니다. 명문대 진학률 80% 이상, 입시 전략에 철저한 학교였죠. 그런 학교에서 한국어를 선택했다는 건 이게 더 이상 팬덤 언어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도쿄로 돌아와 즉시 전국 실태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020년 12월 최종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전국 공립고 1247개교 중 329개교에서 한국어 선택자가 중국어를 역전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 집중도가 높았죠. 저는 보고서를 들고 상급자에게 올렸습니다. 국제교육국장은 보고서를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 유행입니다. 2년 내 정상화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신호는 경고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4월 저는 정기 정책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봄, 문부과 학성은 전국교육청 대상 외국어 교육 방향을 발표합니다. 저는 17년간 같은 내용을 반복해왔죠. 영어 강화, 중국어 확대, 프랑스어 유지.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회의 3일 전, 도쿄도 교육청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나카 과장님, 한국어 교사 수급이 심각합니다. 신청 학교는 늘어나는데 교원이 부족합니다. 저는 즉시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봄학기, 도쿄도 소재 고등학교 148개교가 한국어 정규 과목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전년 대비 62개교 증가였죠. 문제는 자격 교사였습니다. 일본 전국 공립학교 한국어 정규 교사는 2020년 기준 317명에 불과했습니다. 도쿄도는 비상 대책을 세웠습니다. 사설 어학원 강사를 시간제 강사로 긴급 채용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현상이 도쿄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월,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아이치현에서 동일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교사 부족, 교재 부족, 커리큘럼 부족, 시스템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수요가 예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어 교사를 재배치하십시오. 한국어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저는 재배치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중국어 교사를 한국어로 전환하려면 재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언어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었죠. 최소 6개월 이상 연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학생들은 대기해야 했습니다. 2021년 여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본 한국어 능력 시험 주관 기관인 JKT에서 긴급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습니다. 시험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응시자 18,400명, 2021년 상반기 43,056명. 단일 연도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응시자 연령대였습니다. 10대와 20대 초반이 전체의 72%를 차지했죠. 이들은 대학 입시 준비생과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취미가 아니라 스펙이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대학 입시 센터에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2021년 대학 입시 제2외국어 선택 현황이 도착했죠. 한국어 선택자 19,847명, 중국어 선택자 68,230명.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대비 한국어는 62% 증가, 중국어는 9% 감소였습니다. 저는 엑셀 시트를 열고 추세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2023년에는 역전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출력해서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국장님, 이 추세라면 2년 내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장은 그래프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나카 과장, 이건 통계적 착시입니다. 중국은 14억 인구 시장이고 한국은 5천만입니다. 학생들이 곧 현실을 깨닫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2021년 9월, 저는 도쿄 시부야구 소재 사립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진학 상담실에서 3학년 담임교사와 면담했죠. 학생들이 왜 한국어를 선택합니까? 교사는 학생 상담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취업 때문입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 일본 법인 채용 공고를 보면 한국어 가능자 우대 조건이 붙습니다. 학생들은 그걸 압니다. 저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썼더군요. 중국어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한국어는 아직 희소성이 있고 일본 내 한국 기업이 늘고 있어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건 문화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논리였습니다. 저는 도쿄로 돌아와 일본 내 한국 기업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2021년 기준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847개사였습니다. 2015년 대비 63% 증가였죠.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자부품 분야에서 급증했습니다. 일본 리크루트 취업 정보지를 분석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한국 기업 일본 법인 채용 공고 중 한국어 우대 비율은 78%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어가 취업 경쟁력이라는 걸. 2021년 12월, 저는 연말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제2외국어 교육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 학습 수요는 일시적 문화 현상을 넘어 경제적 실익 기반 선택으로 전환되고 있음. 교사 수급, 교재 개발, 시험 체계 정비 등 체계적 대응 필요. 보고서는 국장, 국제교육국장, 차관을 거쳐 장관실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 1월 장관 주재 정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장관 앞에서 직접 보고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과장, 우리는 100년 동안 영어와 중국어 중심으로 왔습니다. 이 체계를 흔드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좀 더 지켜봅시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저는 출근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쿄 신주쿠역 남쪽 출구. 대형 전광판에 한글이 먼저 떴습니다. 일본어, 영어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글, 일본어, 영어 순이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주쿠구청 관광 안내 전광판이었습니다. 한글 표기가 최상단에 배치돼 있었죠. 저는 즉시 신주쿠구청 관광과에 전화했습니다. 왜 한글이 먼저입니까? 담당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2021년 신주쿠 방문 외국인 통계 결과입니다. 한국인이 전체의 43%였습니다. 영어권은 22%였죠. 다수 언어 우선 표기 원칙입니다. 저는 통계를 요청했습니다. 2021년 도쿄도 외국인 관광객 통계가 도착했죠. 전체 680만 명 중 한국인 292만 명, 비중 42.9%. 2위는 중국인 148만 명, 21.8%였습니다. 영어권 전체를 합쳐도 163만 명, 24%에 불과했죠. 한글 표기 우선은 숫자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관광지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4월, 오사카 우메다 상권에서 동일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백화점, 지하철역, 상업시설 안내판에 한글이 영어보다 먼저 표기되기 시작했죠. 저는 직접 오사카로 내려갔습니다. 우메다역 중앙 개찰구,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한글, 일본어, 영어, 중국어 순서였습니다. 역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올해 2월부터입니다. 오사카시 교통국 지침입니다. 저는 오사카시 교통국을 방문했습니다. 기획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1년 오사카 지하철 외국어 안내 요청 통계입니다. 한국어 요청이 전체의 58%였습니다. 영어는 19%였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관광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관광객만이 아닙니다. 오사카 거주 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이 2022년 3월 기준 34%입니다. 일상 이용자가 늘어난 겁니다. 저는 오사카시 외국인 등록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3월 오사카시 등록 외국인 12만 3천 명 중 한국인 4만 1천 명. 2018년 대비 47% 증가였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거주민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일본 법인 직원, 유학생, 장기 체류자였죠. 도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로 돌아와 광역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022년 6월 전국 7개 광역시 한글 표기 현황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센다이, 교토 7개 도시 모두에서 주요 상권과 교통시설 안내판에 한글이 영어와 동등하거나 우선 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후쿠오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후쿠오카 텐진 지역 상업 간판 847개 중 612개가 한글을 포함했습니다. 비중 72%였죠. 저는 후쿠오카 시청 상공과에 전화했습니다. 이건 조례 위반 아닙니까? 일본어 간판 의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외국어 표기가 아니라 상업적 필요 표기로 분류했습니다. 후쿠오카 소매업 매출 중 한국인 소비 비중이 2021년 37%입니다. 일본어만 쓰면 매출이 떨어집니다. 경제 논리였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친절 서비스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2022년 7월 더 결정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일본우정공사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도쿄 주요 우체국 15곳에서 한글 안내 서비스를 정교화합니다. 저는 공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체국은 공공기관입니다. 민간 상업시설과 차원이 달랐죠. 저는 즉시 우정공사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서비스 기획국장이 설명했습니다. 도쿄 거주 한국인이 2022년 6월 기준 8만 3천 명입니다. 이들의 우편, 송금, 민원 요청이 급증했습니다. 한글 안내가 없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영어 안내로는 안 됩니까?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인 이용자 중 영어 안내 선호 비율은 12%입니다. 88%는 한글을 요청합니다. 모국어가 더 정확하니까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쿄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야마노테선이 시부야역을 지나갈 때였죠. 역 광고판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화장품 광고, 음식점 광고, 부동산 광고. 한글은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도쿄 일상 언어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구글 지도로 도쿄 시노쿠보를 검색했죠. 거리뷰를 따라 걸었습니다. 간판 100개 중 89개가 한글을 포함했습니다. 일본어보다 한글이 더 크게 쓰인 간판도 43개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언어 구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일본 주요 도시 한글 표기 확산 현황 및 언어 정책 대응 필요성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국장실을 거쳐 차관실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이미 변했습니다. 2022년 9월,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달렌 정책본부였습니다. 다나카 과장님, 회원사들이 한국어 교육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 입장이 궁금합니다. 저는 즉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게이달렌은 일본 최대 경제단체입니다. 주요 대기업 1300개사가 회원이죠. 3일 후 게이달렌 본부에서 면담이 잡혔습니다. 정책본부장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2022년 상반기 회원사 중 237개사가 한국어 구사 인력 채용을 확대했습니다. 전년 대비 189% 증가입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125개사, 2022년 상반기 237개사. 본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부품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협업이 급증했습니다. 삼성, SK, LG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한국어 소통이 필수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통역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역은 기술 회의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안 되면 개발 속도가 느려집니다. 직원이 직접 한국어로 소통해야 효율이 나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2022년 4월부터 신입사원 채용에서 한국어 능력 우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소니는 2022년 6월 전 직원 대상 한국어 사내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했죠. 파나소닉은 한국 배터리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며 한국어 가능 직원 30명을 우선 배치했습니다. 이건 문화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산업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게이달렌 본부를 나와 즉시 경제산업성으로 향했습니다. 통상정책국 과장과 면담했죠. 한국과 산업협력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과장은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2년 상반기 일본 기업의 대한국 기술 제휴 건수는 847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입니다. 저는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 2차 전지 소재, 전장 부품 분야에서 집중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과장은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일본 제조업체들이 한국 기업 기술자를 일본으로 초청하는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1240건, 전년 대비 2배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과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한국어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영어보다 한국어로 설명할 때 더 정확합니다. 일본 측에서 한국어 가능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시장이 먼저 답을 내린 겁니다. 저는 도쿄로 돌아와 민간 취업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리쿠르트, 마이나비, 디스코 같은 주요 취업 정보 업체 데이터를 요청했죠. 2022년 10월 종합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 중 한국어 우대 비율은 34%였습니다. 2020년 12%, 2021년 21%였죠.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급여 차이였습니다. 한국어 가능 신입사원 평균 초봉은 326만 엔. 한국어 불가능 신입사원 평균 초봉은 287만 엔. 격차 39만 엔, 비율로 13.6%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돈이 된다는 걸. 저는 즉시 도쿄대학교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장과 면담했죠.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취업 때문입니까?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도쿄대 졸업생 취업 인터뷰 결과 한국어 학습 이유 1순위가 취업 경쟁력 확보였습니다. 비율 68%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쿄대 2022년 졸업생 중 한국어 능력 보유자는 전체의 41%였습니다. 2018년 18%였죠.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센터장이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은 냉정합니다. 중국어는 이미 경쟁자가 많고 영어는 기본입니다. 한국어는 아직 희소성이 있으면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전략적 선택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게이오 대학, 와세다 대학, 리츠메이칸 대학 취업센터를 순회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명문대 졸업생일수록 한국어 학습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건 팬덤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최대 인재 파견 업체 파소나그룹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가능 인재 전문 파견 서비스 개시. 저는 즉시 파소나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답했습니다. 한국어 가능 인재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2022년 들어 문의가 월 평균 340건입니다. 전년 대비 4배입니다. 어떤 업종입니까? 제조, 유통, IT, 금융 전 분야입니다. 특히 제조업체가 많습니다. 한국 협력사와 소통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장은 정부보다 빨랐습니다. 기업은 정책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직접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반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인력 수요 급증 및 산업계의 대응 현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국장실을 넘어 차관실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봄, 결정타가 왔습니다. 2023년 9월 14일 오전 10시,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대학입시센터 긴급 보고서였죠.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2023년 대학입시 제2외국어 선택 현황 한국어 1위.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어 선택자 38,940명, 중국어 선택자 37,620명, 격차 1,320명. 100년 만의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입시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재확인 필요합니다. 집계 오류 가능성은 없습니까? 데이터 팀장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3차, 9차 검증 완료했습니다. 오류 없습니다. 한국어가 중국어를 넘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17년간 지켜온 서열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국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확정입니까? 예, 확정입니다. 국장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장관께 즉시 보고하십시오. 저는 장관실 비서실에 긴급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당일 오후 3시, 장관 주재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장관, 차관, 국제교육국장, 그리고 저까지 4명이 앉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제2외국어 선택 추이입니다. 그래프가 명확했습니다. 2018년 한국어 5,120명, 중국어 78,340명, 2023년 한국어 38,940명, 중국어 37,620명. 5년간 한국어는 660% 증가, 중국어는 52% 감소였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준비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취업 시장입니다. 한국 기업 일본 진출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구사자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공고 중한국어 우대 비율이 47%입니다. 둘째, 산업협력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서 한일 기술 협력이 급증했고 한국어가 실무 언어가 됐습니다. 셋째, 문화 소비입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국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한국어 친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재 일본 전국 공립학교 한국어 정규 교사는 412명입니다. 수요 대비 62% 부족합니다. 교사 양성, 교재 개발, 커리큘럼 표준화가 시급합니다.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어를 영어, 중국어와 동등한 전략 언어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7년간 제가 부정해온 명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 통상, 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총리실에 보고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국회의 사당이 보였습니다. 이 소식이 국회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보수 의원들은 분명 반발할 겁니다. 한국어가 중국어를 넘었다는 건 단순 교육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언어 지형이 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교도통신이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대학 입시 제2외국어, 한국어 역사적 1위. 기사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3,000개를 넘었죠. 저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당연하다. 취업하려면 한국어 필수. 중국어 배워봤자 경쟁자만 많다. 한국어가 전략적. 우리 딸도 한국어 배운다. 대기업 가려면 필요하다더라. 반발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끌려가는 건가? 언어 주권이 흔들린다. 하지만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비율로 73%대 27%. 여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문부과학성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교사 양성 및 교재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9월 25일 일본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국회에서 질의했습니다. 한국어를 영어, 중국어와 동등한 준필수 외국어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부과학성 장관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라는 답은 긍정이었습니다. 10월 5일 게이달렌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어를 국가 전략 언어로 지정하고 공교육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계가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10월 12일 도쿄도 교육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4년부터 도쿄도 공립고등학교 한국어 정규 교사 100명 신규 채용. 지방이 중앙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매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전국 교육청 동향, 국회 논의 현황, 언론 보도 분석. 상황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통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이미 답을 냈으니까요. 2023년 11월,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통계였습니다. 2023년 연간 응시자 12만 3천 명. 2020년 3만 8천 명이었죠.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 10대와 20대가 82%였습니다. 이들은 문화 팬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집에 돌아와 17년간의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의 외국어 교육 정책 문서들. 저는 한 가지 문장을 계속 써왔습니다. 한국어는 전략 언어가 아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14일, 그 문장은 거짓이 됐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아침, 일본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일면 토피사였습니다. 대학 입시 한국어 1위, 중국어 100년 왕좌 내려놔.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실었습니다. 언어 교육 지형 변화, 정부 대응 시급. 이온게이자이 신문은 경제면 특집을 냈죠. 한국어 열풍, 취업 시장이 만든 역전. 저는 아침 7시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 국회, 언론사, 학부모 단체.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도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오전 9시, 국회 문교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는 국장과 함께 국회로 향했습니다. 위원회실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찼죠. 여당 간사가 먼저 질의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이 상황을 예측했습니까? 국장이 답했습니다. 추세는 파악하고 있었으나 역전 시점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다고요? 3년 전부터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보수 성향 의원이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한국어가 중국어를 넘은 게 과연 바람직합니까? 중국은 14억 인구 시장입니다. 한국은 5천만입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의원님, 학생들은 시장 논리로 움직입니다. 2023년 상반기 일본 기업의 대한국 기술 제휴 건수는 1240건입니다. 대중국은 890건입니다. 한국이 더 많습니다. 위원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보수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일시적 현상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특수일 뿐이죠. 저는 다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2023년 일본 제조업체 신규 채용 중 한국어 우대 비율은 47%입니다. 중국어는 32%입니다. 학생들은 숫자를 보고 선택합니다. 위원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신중론, 야당은 적극 대응론, 보수파는 반대론. 입장이 셋으로 갈렸습니다. 저는 국회를 나와 문부과학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장관 주재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보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교육국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전략 언어로 격상시킵니까? 장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론을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NHK가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를 영어, 중국어와 동등한 준필수 외국어로 지정해야 하는가? 찬성 61%, 반대 23%, 모르겠다 16%.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20대 찬성 비율은 78%였습니다. 반대는 60대 이상에 집중됐죠. 세대 갈등이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보수 언론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상케이 신문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어 열풍은 언어 주권 위기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포기하고 한국에 쏠리는 건 전략적 오판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사설을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신문 사설을 읽지 않았습니다. 9월 20일, 일본 최대 서점 체인 기노쿠니아가 발표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외국어 학습서 판매 1위, 한국어 교재, 판매 부수 47만 권, 전년 대비 89% 증가였습니다. 중국어 교재는 32만 권, 12% 감소였죠. 9월 22일, 온라인 어학 플랫폼 듀오링고가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일본 사용자 학습 언어 1위, 한국어, 사용자 340만 명, 전년 대비 127% 증가였습니다. 영어를 제외하면 한국어가 압도적 1위였죠. 시장은 이미 답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9월 25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확대는 산업 경쟁력 문제입니다. 정부가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한국어 가능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재계가 공개 압박에 나선 겁니다. 9월 27일, 도쿄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했습니다. 도쿄도는 중앙정부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2024년부터 독자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합니다. 지방이 중앙을 압박했습니다. 9월 29일,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교육 확대 불가피성 및 단계적 시행안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어를 영어, 중국어와 동등한 전략 언어로 지정. 둘째,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어 정규 교사 1000명 양성. 셋째, 전국 공립고 50% 이상에서 한국어 정규 과목 개설. 보고서는 국장, 차관, 장관을 거쳐 총리실까지 올라갔습니다. 10월 3일, 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국장에게 결과를 들었습니다.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장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막을 수 없습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정부가 항복한 겁니다. 시장에게 10월 5일 문부과학성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를 국가 전략 언어로 지정하고 공교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발표 직후 저는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육청, 학교, 학부모, 언론 모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11월 중 확정됩니다.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0년간 지켜온 서열이 3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설계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저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문부과학성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단 일원으로 서울에 도착했죠.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외국어 교육 시스템을 배우는 것.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7년간 제가 부정해온 언어의 나라였으니까요. 조사단은 총 7명이었습니다. 문부과학성 관료 3명, 교육 전문가 2명, 대학 교수 2명. 우리는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교육부 방문이었습니다.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 15층, 국제교육협력과 한국 측 담당 과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된다니 반갑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17년간 저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측 과장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영어 교육을 공교육 체계에 전면 도입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필수입니다.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중학교부터 선택 과목으로 개설했죠. 핵심은 교사 양성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주요 교대에서 외국어 교육 전공 과정을 20년 이상 운영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교사 양성 기간 최소 3년, 커리큘럼 표준화, 교재 국정검 인정 시스템. 한국은 이미 20년 전에 이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조사단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핵심은 실용성입니다. 문법만 가르치면 학생들이 포기합니다. 말하기, 듣기 중심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영어 교육을 성공시켰습니까? 원장은 웃었습니다. 성공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20년 겪었죠. 일본은 그 경험을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 고등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강남구 소재공립고등학교였죠. 2학년 일본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학생 32명이 일본어로 대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준이 높았습니다.
저는 수업 후 담당 교사와 면담했습니다. 학생들이 일본어를 왜 배웁니까? 교사는 답했습니다. 취업 때문입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많고 일본 여행도 많으니까요. 실용적 이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똑같았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실익. 조사단은 3박 4일간 서울, 부산, 대전을 돌았습니다. 교육부, 대학, 고등학교, 어학원, 출판사, 모든 곳에서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20년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 10월 16일,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조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외국어 교육 시스템 조사 및 일본 적용 방안이었습니다. 핵심 권고안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교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3년 이내 1000명 양성. 둘째, 교재를 국정 또는 검인정 체제로 전환. 품질 관리 강화. 셋째, 실용 중심 커리큘럼 개발. 말하기, 듣기 비중 확대. 도쿄에 도착한 건 오후 8시였습니다. 저는 집에 가지 않고 바로 문부과학성으로 향했습니다. 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죠. 국장은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게 많았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 20년 앞서 있었습니다. 국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제 따라잡아야겠군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문부과학성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확대 5개년 계획.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2024년 한국어 정규 교사 300명 신규 채용. 2025년 전국 공립고 30%에서 한국어 정규 과목 개설. 2026년 한국어 교재 국정 검인정 시스템 도입. 2027년 전국 공립고 50%에서 한국어 정규 과목 개설. 2028년 한국어를 대학 입시 필수 선택 과목으로 지정 검토. 발표 직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실었습니다. 뒤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요미우리 신문도 지지했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변화, 정부가 따라가는 건 당연하다. 보수 언론조차 태도를 바꿨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 확대가 중국어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두 언어를 모두 강화해야 한다. 반대해서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한 겁니다. 10월 25일, 게이달렌이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지지한다. 재계도 적극 협력하겠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기업 지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죠. 10월 30일, 도쿄도 교육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4년 4월부터 도쿄도 공립고 85개 교에서 한국어 정규 과목 개설. 오사카부도 뒤따랐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오사카부 공립고 62개 교 개설. 지방이 중앙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매일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국 교육청에서 한국어 교사 채용 공고가 쏟아졌습니다. 2023년 11월 한 달간 채용 공고 278건. 2022년 같은 기간 37건이었죠.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1월 15일, 저는 또 다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본 한국어교육학회에서 보낸 자료였습니다. 2023년 한국어 교사 자격증 응시자 2,340명. 전년 대비 189% 증가. 시장이 교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11월 20일, 저는 국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다나카 과장, 당신이 한국어 교육 확대 TF 팀장을 맡으시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7년간 제가 부정해온 언어를 이제 제가 확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17년간 써온 정책 문서들을 다시 펼쳤죠.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는 계속 같은 문장을 써왔습니다. 한국어는 전략 언어가 아니다. 하지만 2023년, 그 문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어 교육 확대 TF 추진 계획. 저는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어는 일본의 새로운 전략 언어다. 17년 만에 제 생각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문부과학성 한국어 교육 확대 TF 팀장으로서 전국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전국 공립고등학교 847개 교에서 한국어 정규 과목이 개설됐습니다. 2023년 412개 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죠. 신규 채용된 한국어 정규 교사는 327명. 시간제 강사까지 합치면 892명이었습니다. 수강 신청 학생은 8만 4천 명. 전년 대비 137% 증가였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도쿄도립 히비야 고등학교를 방문했죠. 히비야고는 도쿄 최상위권 공립고입니다. 도쿄대 진학률 35%, 전국 10위권 명문이었죠. 2학년 한국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학생 38명이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교사는 30대 초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 교육 석사 출신이었습니다. 수업은 회화 중심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해봅시다. 학생들이 한 명씩 일어나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문장 구조는 정확했습니다. 수업 후 저는 학생 3명과 면담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선택했습니까? 첫 번째 학생이 답했습니다. 저는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과 협업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두 번째 학생이 이어갔습니다. 대학 입시 때 한국어가 유리합니다. 경쟁자가 중국어보다 적고 점수 받기 쉽다고 선배들이 말했어요. 세 번째 학생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K-팝 팬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문화와 실익이 결합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교사와도 면담했습니다. 학생들 수준은 어떻습니까? 교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기가 명확해서 학습 속도가 빠릅니다. 중국어나 프랑스어 수업보다 집중도가 높아요. 저는 히비야고를 나와 다음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사카부립 기타노 고등학교였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한국어가 중국어를 역전했던 그 학교죠. 교장과 면담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 어떻습니까? 교장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 한국어 수강생 47명, 2024년 183명입니다. 4년 만에 4배 증가했죠. 중국어는요? 2020년 43명, 2024년 38명. 감소했습니다. 추세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았습니다. 후쿠오카, 나고야, 센다이, 삿포로. 모든 도시에서 같은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 급증, 중국어 정체 또는 감소. 2024년 6월, 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교육 확대 1년 성과 및 향후 과제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성과 개설 학교 2배 증가, 수강생 137% 증가, 교사 확보 목표 달성률 89%, 과제 교재 품질 편차, 평가 기준 미흡, 대학 연계 부족, 권고 2025년까지 국정교재 개발, 2026년까지 대학 입시 표준화. 보고서는 장관실까지 올라갔습니다. 7월 15일 문부과학성이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부터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학 입시 공인 시험으로 인정. 이건 결정타였습니다. 한국어가 영어, 중국어와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선 겁니다. 발표 직후 한국어 능력 시험 주관기관이 성명을 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응시자 예상 인원 18만 명. 시험장 확대 불가피. 2020년 연간 응시자가 3만 8천 명이었죠. 4년 만에 거의 5배 증가했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또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한국교육부와 공식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 한국교육부 차관과 일본 문부과학성 차관이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협정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어 교사 상호 연수 프로그램 운영. 둘째, 한국어 교재 공동 개발. 셋째, 한국어 능력 시험 일본 내 시행 확대 지원. 서명식 후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차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어를 선택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한 건 일본 정부가 아닙니다. 시장이었습니다. 차관은 웃었습니다. 그게 더 의미 있죠. 정부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시장 선택은 구조적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국회 문교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확대 1년 반 성과 보고였죠. 야당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다나카 과장, 1년 반 전 당신은 한국어가 전략 언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시장을 오판했고 학생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위원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일본의 전략 언어입니다. 산업협력, 취업시장, 문화교류 모든 면에서 필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한국어 학습자는 더 증가할 겁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여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중국어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두 언어를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현재 추세라면 2026년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질 겁니다. 보수 의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에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속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입니다. 일본 기업도 한국 기업과 협력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언어는 도구입니다. 협력의 도구죠. 국회 보고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반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연말 결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어 관련 주요 지표들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개설학교 847개교 전년 대비 106% 증가, 수강학생 8만 4천 명 전년 대비 137% 증가, 정규교사 327명 전년 대비 289% 증가,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17만 명 추정 전년 대비 138% 증가, 한국 기업 일본 법인 한국어 우대 채용 53% 전년 대비 6%포인트 증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새해 첫 업무로 저는 5개년 계획 중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대비 진행률을 확인했죠. 2024년 목표 300명 교사 채용 실제 327명. 달성률 109%. 2025년 목표 전국 30%, 개설 현재 29.7%. 달성 임박.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거리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일상이었습니다. 일본은 변했습니다. 한국어를 거부하던 나라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나라로. 정부가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학생들이, 기업들이 바꿨습니다. 저는 그저 그 변화를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17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바꿨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책임이니까요. 2025년 1월 19일,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2030 언어 교육 로드맵 한국어 중국어 영어 삼각체제 구축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일본 언어 교육의 한 축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와 함께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어와 함께 새로운 10년을 시작했습니다.